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미국 덕분에 중국 화웨이는 끝나가고 당장 3분기 우리나라는 꽤나 즐거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기세인데요. 스마트폰, 가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가 지난 8월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긴급 발주하면서 반도체 출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9조 9,057억 원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는 한 달 전 대비 약 9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는 증권사들도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된 것이죠.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을 줄상향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화웨이의 긴급 발주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서 화웨이가 주문량을 아주 늘렸기 때문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스마트폰 8천만 대를 출하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 예측해 왔지만, 반도체도 화웨이의 8월 하순 이후 긴급 발주로 D램, 낸드 출하량이 각각 4% 그리고 13% 증가한 것은 미국 덕분에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온 결과인데요. 실제 9월 초순 반도체 수출 금액은 크게 늘었어요.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43.2%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7% 증가해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결국 이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엄청 많이 가져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쪼이니 어떻게 해서든 재고를 쌓아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앞으로 화웨이로의 수출이 막혀서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각 부문 경쟁사들의 생산 증가와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반도체 주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웨이 수출 중지 영향을 상쇄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화웨이의 매출 비중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주요 거래선 중 하나로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3.2%, SK하이닉스의 매출의 11.4%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실 좀 제외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죠. 11%대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분명히 있고, 한 4분기 정도 되겠죠. 그 추후 영향성은 분명 중립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561억 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약 2천억 원 가량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전세계 기준으로는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맞지만 퍼센트만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화웨이의 판매 제한으로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이 현재 증가세에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되며 4분기 모바일 D램 수요는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론 저나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화웨이가 어제 또 미국에게 SOS를 쳤죠. 사실 이전까지는 화웨이가 미국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뭐라 하든 그래 내 갈 길 내가 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제는 화웨이, 즉 기업 존폐, 생존 자체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제재로 화웨이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미국 기업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 완전 뭐 꼬리를 내렸죠. 미국 정부가 정책을 제발 제고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뭐 트럼프에게 사실상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궈 순환 회장은 올해 5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도로 나왔는데요. 당시 고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국제 기업들의 미국의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는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죠. 꽤나 용감하게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이번 행사에서는 화웨이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반도체뿐 아니라 칩셋과 운영체제, 즉 OS 등 각종 협력사들을 향한 강력한 러브콜은 덤인데요. 결국 뭐 어떻게 버틸 방법 자체가 사실 없으니까 미국 정부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모습 자체가 화웨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퀄컴과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는 물론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모든 종류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화웨이 자체 모바일용 반도체죠. 이 기린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던 대만 TSMC까지도 화웨이와 앞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 무작정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는 특별한 품목이기도 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화웨이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새 휴대폰을 내놓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화웨이가 생존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사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미국 퀄컴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 요청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은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화웨이 측에서 과거 10여 년간 퀄컴 칩을 구매해 왔고 앞으로도 기꺼이 퀄컴 칩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은 아마도 이미 미국에 짜여진 판에 중국 화웨이가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화웨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화웨이를 풀어주게 된다면 본인은 반도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허락을 받은, 즉 미국의 반도체를 사서 써야 할 텐데 화웨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방금처럼 뭐 퀄컴 사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그런데 퀄컴 AP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타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모두가 필요한 만큼 퀄컴도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를 팔아 먹으려면 중국에, 미국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허가를 내주하며 충분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분이 제멋대로 국경을 넘어와 먼저 미역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도 측 역시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미웃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핵보유국 인도와 중국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긴장 수위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양국 당국과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전날 양국 국경 인근에서 총기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측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고, 인도 측은 총격 등 공격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은 다르지만 전날 오후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정황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상자가 나오거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기 사용과 관련해 1975년 이후 평화를 유지하던 양국 국경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1975년에는 인도군 4명이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중국군의 외부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른 양국은 이후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도
인도 언론에 따르면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협의에 따라 양국군은 국경지대 최전방 2km 이내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았다. 설령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 등에 매야 했다. 이 때문에 양국 군인은 이후 국경 충돌 때도 투석전이나 난투극 등을 벌일 뿐 총기는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 카란 계곡에서의 국경 충돌로 완전히 바뀌었다. 인도 당국은 이 충돌로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군이 못이 잔뜩 박힌 쇠막대기 등에 의해 무자비하게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면서 인도 측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에 인도 국방부는 같은 달 21일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 규칙을 개정했다. 국경지대 지휘관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것이다. 이어 이번에 국경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가 사용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측은 카란 계곡 충돌 후 여러 차례 군사, 외교 회담을 열고 주요 분쟁지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두드러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양측은 국경지대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군은 최근 국경지대에서 여러 차례 실탄 훈련을 하고 신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등 인도군을 압박했다. 인도군도 국경 인근에 T-90 탱크를 투입하고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전진 배치했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했다. 특히 인도군은 최근 러시아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부대를 라다크 동쪽에 추가 배치했다. 이 와중에 총기 사용 금지 합의까지 깨졌기 때문에 자칫 작은 충돌이 순식간에 정면전으로 확대할 우려도 있다.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라다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국은 외교, 군사 채널을 동원해 긴장 완화 노력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참석차 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자이샹카르 장관은 역시 현지에 올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10일 만나 국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도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는 전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중국이 소국 지위에 있던 티베트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면서다. 인도가 맥마흔 라인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로 삼던 라다크의 악사이친이 있는데 중국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중국이 이 도로를 건설한 이유는 신장 외월 지역과 티베트를 연결해 티베트 지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도가 중국에 항의하면서 국경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편지를 교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중국 조얼라이 총리가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일주일간 네로 총리와 수차례 면담했지만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중국으로선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인 맥마흔 라인을 양국 국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역사적 증거를 따져야 한다는 점과 달라이 라마의 정치 망명을 받아준 인도를 향한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도 조얼라이 총리는 인도가 악사이친 지역을 내주면 동부 국경 지역에도 다른 분쟁 지역을 인도에 넘겨주겠다는 스와프디를 제시했다. 인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 입지를 세우며 도와줬고 인도 국경을 중국이 무단 점령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군이 통제선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정책을 고수했다. 결국 중국군이 1962년 10월 히말라야 산맥 동서에 걸친 국경 지역에 전격 공격을 개시하면서 중인전쟁이 일어난다. 인도군은 숫자와 무기에서 열세를 보이며 방어선이 무참히 무너졌고 인도 동북부와 상평원까지 중국군이 밀려오게 된다. 이 상황에서 중국군은 11월 22일 단독 종전을 선언하고 맥마흔 라인 이북으로 후퇴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나라가 자발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물러나는 일은 흔치 않기에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산지대의 보급선 유지가 어려운 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 각종 전쟁 물자가 속속 지원되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한 부담 등이다. 이 전쟁으로 인도군은 약 3,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고 4,000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현대 전쟁에서 이 정도 사상자 발생은 크다고 볼 수 없으나 인도는 전쟁에서의 패배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네로 총리는